사과가 평창군의 특약작물로 떠오르면서 평창군이 사과의 품질과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 횡성군이 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 입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안동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103개를 새로 설치하고 전체 CCTV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개소합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이 도농 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오리와 닭 매출이 급감하자 여수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초봄을 앞두고 오산시가 봄철 산불 방지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 소식에 대한민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휴대폰 문자 사기,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스미싱 문자는 주로 범국민적 호기심이나 애국심을 자극하는데요. 한국을 응원해 주세요나 소치 영상 재밌네요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는 즉시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문자를 무심코 눌렀다가는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소액 결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소치올림픽이 폐막하는 23일까지 스미싱 범죄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사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평창군 내 많은 농가들이 사과 재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사과의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 유인기 새 기술을 개발해 각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은 밀식 사과 재배지의 가지를 균형 잡힌 수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사과나무 내부에 햇빛과 통풍이 잘 될 수 있어 병충해 예방과 고품질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사업 추진에 적합한 원형가지 유인기를 농가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가지 유인기 기술이 사과 재배 농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 기술을 개발하고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졸업식은 밀가루와 계란 세례가 아닌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과 UCC 상연 등 다소 차분한 분위기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는 졸업식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평창고등학교에서 평창 지역에 올해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학교 대강당에 졸업을 맞이한 117명의 주인공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들고 졸업식 노래를 함께 부르지만 아직은 작별이 실감나지 않은 듯합니다. 네, 졸업이 실감납니다. 이게 졸업식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친구들을 이제 학교에서 못 본다는 게 숙연함과 설렘이 반복됐던 졸업식이 끝나고 익숙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마지막 종례가 끝나자 헤어짐의 아쉬움이 몰려옵니다. 특히 집이 멀거나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 기숙사를 이용했던 학생들은 그 아쉬움이 배가 됩니다. 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같이 지내다 보니 더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서 기숙사 애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든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선생님들은 섭섭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학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3학년 졸업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또 이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니까 가서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학 생활들로 멋진 인생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식의 마지막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정들었던 3년의 추억을 사진 속에 담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친구들이랑 정들어서 시골 생활이다 보니까 계곡이나 놀이를 하는 것도 좋았고 고3 생활에 특히 담임 선생님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고3 생활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야자하고 막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소풍 가고 그런 거. 이날 평창고등학교의 졸업식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에서 일정에 따라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올해 마지막 졸업식은 이달 25일 대화면 가평초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졸업생들은 비록 갈 길은 다르지만 새 출발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무섭게 번지던 AI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아직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철통 방역에 나섰습니다. 가금류 60만 마리를 사육 중인 한 마을은 아예 입출이 자체가 통제됐습니다. 그 현장에 전윤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발생 3주째. 강원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국적인 철통 방역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AI 확진 및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관내 양계농가 등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예찰 및 차단 방역 활동에 들어가 1월 17일부터 AI 방역 대책본부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원주와 통하는 군도 16호선이 있는데 반공리라고 거기에 행성군에 그 산란계, 육계 포함해서 한 80여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0만 수가 넘게 한 80%가 고 집단 부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진입과 출입을 못하도록 완전 통제해 버렸습니다. 아마 도내에서 유일하게 차량 통행을 막은 곳은 저희 군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수를 해야만 저희 행성군의 AI를 방역할 수 있다는 관점하에 차단을 했습니다. 상황실 운영과 함께 군은 가금 사용 농가를 매일 전화 예찰하는 동시에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사용 농가에 생석회 3,000kg, 소독약 232kg을 공급하는 등 본격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또한 횡성축협과 공동방지단을 구성해 가금 사용 농가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장 및 통제 초소를 횡성 먹거리 단지 일대와 횡성 인터체인지 출구 등에 설치하고 24시간 철통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방역 농가에 다녀보니까 너무 어려움도 크고 다니지도 못하고 외부 쪽으로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힘이라도 좀 보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현재 양계 농가 13가구에 8만 5,100마리, 매출이 3개 농가에 56만 마리, 꿩 등 총 20개 농가에서 141만 3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철저한 농가 차단 방역과 철통 방역으로 농가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AI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맞서 철통 방역을 위해 24시간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철새도래지 방문과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노력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HSTV 전윤입니다. 안동시가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10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우범지역,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1274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8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안동시가 올해 CCTV 100석대를 읍면동과 도시공원 등 38곳에 추가 설치합니다. 특히 안동시는 중구동 주민센터 인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고 관내 폐쇄회로 TV 1274대를 관제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안동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뿐 아니라 산불 감시 등 재난재해 관리에 불법 주차, 쓰레기 단속 등 24시간 시민 안전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갑니다. 안동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바로 간고등어인데요. 육지 속 작은 어촌인 안동시가 올 한해도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과 취업학류 사업 등 다양한 수산시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 완공 예정인 수산물 유통센터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가 어업인 소득 향상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 분야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자원 증식과 낚시레저 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 경제성 취업 매입 방류 사업 등에 2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어업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과 안동 간고등어 경쟁력 확보, 내륙지 대단위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이 도농 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라며 협의회의 건의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정부가 지방 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세외수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2014년도 세입예산 과목을 개편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83개 시군구로 대폭 늘어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정책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 겨우 인구 감소세를 저지시켜왔던 농어촌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인 최영식 담양군수는 대도시 집중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인데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증가시켜 텅 빈 농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로 당해 연도에 일반 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금류 농장뿐 아니라 오리와 닭을 재료로 하는 식당들도 손님이 끊겨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AI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간 조리하면 사멸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오리와 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직접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에서 오리와 닭고기 등 가금류 소비 촉진을 위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끓이거나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학교 급식 등의 오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가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 등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인접해 있는 오산시도 AI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새가 찾아오는 오산천 일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오산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책반을 설치해 철새 서식지인 오산천을 비롯해 관내 가금류 사육 농장의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소독은 농장 주가 농장 내부는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는 저희 그 방제 차량을 이용해서 그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천에는 그 철새 서식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천에도 그 방역차를 이용해서 매일 그 방역을 해서 일단 최대한 차단을 막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철새가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와 하천변, 양계 축산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 또한 확산을 차단 방역하는 방법입니다. 철새 분변 등에 접촉했을 경우엔 비누물로 깨끗이 씻고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예방에도 힘써야겠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초봄에 산불 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오산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봄철이 되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씨라 산불 예방을 위해 오산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을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인데요.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등산객이 증가하는 독산성 산림욕장, 필봉산, 여계산 등 1,200여 헥타르의 산림지역과 산림지역에 인접한 논두렁, 밭두렁의 소각지역, 공동묘지 등에 대해 감시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봄철이 되면 농가에서 관행적이었던 농산 폐기물에 대한 소각 행위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산림 지역의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산불 진화차 등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고 산불 감시원, 산불 진화 전문 인력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각심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유의해야겠습니다. 노동력을 나누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 바로 품앗이 정신이죠. 이 품앗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제9회 국회 품앗이 포럼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우리나라 전통 정신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 참석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이 품앗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여기 와서 보니까 무슨 큰 조직이 아니고요. 좀 친구들끼리 여기 마음에 맞는 몇 사람들끼리 6.25 전쟁이 이루어졌는데도 뭐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거 우리가 6.25 전쟁 때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받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졌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행사를 안 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감사하는 마음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나라들을 나가서 도와줘서 우리들이 옛날 받았던 것을 갚자.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안으로는 정말 그 정을 함께 나누고 또 밖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정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중심 국가로서 인정받는 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럼을 개최한 H2O 품앗이 운동본부는 국내외 봉사활동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품앗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품앗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역지사지해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품앗이 포럼과 국회 동심원마당 그리고 선진용사 할아버지들에게 감사편지 쓰고 찾아뵙기 이런 활동들이 모두 품앗이를 계승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행복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과 봉사를 나누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전통 정신인 품앗이. 그 정신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겨울 스포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스키나 스노우보드 또는 스케이트 정도일 겁니다. 평창 오대산 자락에 가면 지금껏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겨울 이색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시즌 한 번쯤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포츠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힘찬 구룡 소리와 함께 10마리의 허스키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널따란 운동장을 질주하는 허스키들이 끌고 있는 것은 바로 개썰매. 북유럽이나 북미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썰매가 평창에도 상륙했습니다.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한 수련원에 개썰매를 타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된 것인데요. 허스키 아빠 이제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스키를 키운 거는 이제 99년도부터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정도 됐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쇼도 혈통 애들 수입해서 이제 다 라인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좋은 개들 가지고 이렇게 썰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질주 본능을 숨기지 못하는 허스키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열심히 운동장을 누빕니다.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허스키들은 추운 지역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추운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지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한다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추운 평창이 허스키들이 살기에는 제격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 허스키들이 달리느라 몸이 혹사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연구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집에 묶어놓고 키운 애들은 평균 수명 8년, 이렇게 뛴 애들은 13년이래요. 평창에서 개썰매를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은 이색적인 체험인 개썰매가 주는 짜릿한 스릴을 만끽해보는데요. 허스키와의 특별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기념 촬영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제가 찾아보고 예전부터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고요. 뭔가 그냥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개가 끄는 썰매를 탄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눈썰매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기분이에요. 그런데 썰매를 끄는 허스키들을 자세히 보니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총 10마리 잡습니까? 10마리에서 5열로 돼 있는데 1, 3, 5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선두견, 그 다음에 가운데서 저 윙동해준 애들, 그 다음에 맨 뒤에서 뒷바퀴 역할을 해준 애들 제일 중요한데 지금 1, 3열 애들이 다 대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팀을 가든지 다 대장할 수 있는 애들인데 달릴 때는 늠름한 허스키들이지만 달리지 않을 때에는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곁을 내어줄 만큼 순둥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작해 더 많은 손님들과 만나기 위해 평창까지 찾아왔다는 허스키 개썰매. 2018 동계올림픽은 물론 평창을 찾는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1970년대) 이전의 옛 목축 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문화관광축제 제주 들풀축제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주시 새별 오름에서 열립니다. 올해 이 축제는 2014 무사안녕 힐링인 제주라는 주제로 열리며 총 61개 프로그램과 개선된 축제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전도풍물 희망기원 대행진, 제주 힐링 콘서트, 농요 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힐링 로드 체험, 제주의 소리길 체험, 들불 촛대 만들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열리며 장애인, 노약자 편의를 위한 관광객 쉼터와 키즈 카페가 마련돼 있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유망축제인 제주 들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해의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축제인 국토 정중앙 달맞이 축제가 2월 14일 강원 양구군 국토 정중앙점과 레포츠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 축제의 주요 행사인 풍년 기원 제례와 달집 태우기, 새해 소지 올리기, 쥐불놀이 시연 등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새해 소망을 담은 가운 써주기, 새해 운수 보기, 새해 가보년 포토존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연날리기, 장작패기, 쥐불놀이 깡통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추억을 느끼고 아이들은 옛 전통 풍습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국토 정중앙 달맞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몬드가 노화 예방에 좋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미용에 좋은 아몬드가 대장암까지 예방해준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국 대학 연구 결과 하루에 아몬드를 5개에서 8개 정도 먹으면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체내에서 이뤄지면 변비 예방부터 대장암 발병 위험, 대장염 증상까지 줄인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몬드를 먹는 것으로 미용과 건강 2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